속도 붙는 형량 재판, 사법부 전방위 압박하는 민주당 논란인데 자, 일단 고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법이 하루 만에 절차를 끝냈습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고요. 바로 다음 날 2일 서울고법이 사건 접수했고 재판부 배당하고 공판기일 지정했고요. 소송 기록도 접수했고 소환장을 이재명 후보에게 인편으로 집행관 인편 송달로 보냈습니다. 이거 서류 자꾸 안 받고 그러니까 아예 사람 보낸 겁니다. 고법 판사, 대선 전에 이거 형량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는 것 같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달력을 준비해봤습니다. 달력 보시죠. 7일에 소환장 인편으로 전달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 15일에 공판 기일, 첫 공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두 번째 공판 내지는 선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형량까지 최종적으로 선고가 됩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저 고법의 판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의견을 개진한 의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의원들이 5월 15일 고등법원의 기일을 중요한 계기점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또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고 많은 의원님들이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등법원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된다. 이거는 권리로서, 당사자의 권리로서 최대한 이 부당한 기일 지정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리고 늦추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이 기일 지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자, 송영훈 변호사님,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는 삼권 분립이라고 제가 용현중학교 1학년 3반 때 제가 배웠는데 물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주자한 건 맞긴 하지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고 원래대로라면 이 선거법 재판은 더 빨리 끝났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서류도 못 받고 패문부재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이 나온 건데 지금 노정면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5월 15일 이 재판과 이 고법 판결이 못 나오게 막겠다, 총력을 다하겠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재판이 못 나오게 총력을 다해서 막겠다. 이게 되는 겁니까? 맞는 겁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삼권 분립이 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으면 좀 늦게 배우신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바른생활 시간에 배웠거든요. 교육과정이 우리가 달라서 그래요. 아무튼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금 10대 2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죠. 네. 그러면은 이것도 엄연히 승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8대 0 대통령 파면 결정만 승복해야 되는 것이고 대법원의 10대 2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승복하지 않아도 된다. 자가당착이고 논리모순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대놓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무려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공당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요? 조일대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해야 된다고 지금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사실상 초선 의원들에게 행동대장 역할을 맡기는 걸로 보이는데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의 기초가 무너지는 길로 가고 있구나. 큰 우려가 듭니다. 예. 그리고 재판을 빨리 한다고 저렇게 반발하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늦게 한다고 반발하는 건 몰라도요. 우리나라의 선거법 633 원칙은요. 1, 2, 3심 합쳐서 결국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1년 이내에 다 끝마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사건은요. 1심이 799일, 2심이 131일, 3심이 36일 이렇게 해서 이미 966일이 걸렸습니다. 1년 안에 끝내야 될 사건이 600일 이상 지연됐는데 파기환송심을 빨리 해야지 뭘 더 늦추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건 삼권 분립에도 맞지 않고 재판을 빨리 하라는 압박은 있어도 늦게 하라는 압박은 처음 봤다라는 강한 비판. 자, 안용환 의원님, 네. 이 판결이 안 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 대법원장도 탄핵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상권 분립이라는 중대한 원칙 자체가 한 개인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 지금 모든 게 이재명이라는 한 인물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후보가 저렇게 논란이 많은 5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12개 혐의로 8개 사건에서 연루돼 있는 그런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자체가 헌정사상 역사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또 그런 후보를 대통령 후보를 뽑은 그 정당부터 시작해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선에서 일어날 수 없는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방금도 이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초선 의원들이 나섰다? 이거 조종한 거죠. 초선 의원들이 되게 돌격대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아마 저런 사정을 이재명 후보가 몰랐다? 뭐 당에서 결정함으로 자기를 모른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특히 지금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그리고 뭐 그 관련해서 대법원의 뭐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는 이런 입법 과정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이야말로 내란 행위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헌법 행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엄령이 내란 행위라고 주장할 뿐만 하고 있다지만은 지금 문제는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라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건 상식을 넘어선 이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어서 정말 안타깝고요. 또 저런 행위가 민주당의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에게 불리하면은 무조건 아니다. 예. 지금 지난번 2심에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재판 2심에서 고등법원이 무죄를 하니까는 현명한 판단이다. 사법부의 양심과 정의에 존경을 표한다까지 이야기했어요.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오니까 이제는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무지 비정상적인 발언과 행태를 보이고 있는 그런 민주당 또는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역사상 있을 수 없는 후보가 나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자, 이성을 잃었다. 안용환 의원님은 또 이런 견해를 주셨는데요.